안녕하세요. 주간 경제 뉴스 엉클즈의 돈돈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정상 방송 녹화를 못하고 이번 주에 지난주 분까지 같이 합해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가까운 뉴스가 아니고 먼 뉴스를 제가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국제경제 뉴스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이게 8월 마지막 주간의 뉴스인데 결국 떠나는 아베 코로나 못 잡고 최악의 경제 남겼다. 일본 총리에 관련된 얘기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로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렇게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다라는 얘기 나왔지만 그게 빨리 실현될까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는데 실현이 됐네요. 아베노믹스를 통해 가지고 경제 부흥을 업적으로 내세웠지만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제 사정마저 여의치 않은 그런 8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니케이 신문이 떠나는 아베 총리와 관련돼서 나름대로는 평가를 했는데 평가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코로나19로 이와 관련돼서 무너진 경제 이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2012년에 재집권을 했죠. 그전에도 한번 총리가 됐다가 지병 때문에 곧 사임을 하고 2012년에 재집권한 다음에 양적 완화, 재정 지출, 구조개혁 등 세계 회사를 쏠며 자신의 이름을 단 경제 부양책 아베노믹스를 실시했는데 장기 디플레이션, 엔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줄 알고 나름대로는 낙수효과 프로젝트로 경제 부흥까지는 아니라도 경제 회복, 발전 이런 것들을 내걸었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죠. 사실 취임 당시에 주가는 1만 230선에서 2만 4천선까지 지수는 회복을 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2%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쿄올림픽 연기와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경제가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게 일본 내부에서는 전쟁 가능국 수건이 있죠. 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합헌화하고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욕 이것 때문에 보수표를 많이 얻었는데 일정 부분 업적은 있었지만 결국 결론은 원하는 만큼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뼈아픈 자기 고백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새 총재가 9월 안에 선출되면 과연 아베가 쓴 정책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함에 조금 투명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엉클즈의 원포인트 코칭은 그렇습니다. 일본의 변화가 정치적 변화가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총리의 사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데 특별히 2019년 작년 7월 한일 무역 분쟁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이후에 한일 관계가 더욱더 악화됐고 위안부 관련 입장 차이 그다음에 2차 대전 한국인 강제동원 기업 일본 제철에 대한 자산 압류 진행 기존의 독도 문제 등과 아울러서 대립 사안에 계속 플러스되는 감정이 격화되는 일만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총리가 좀 풀어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데 아베의 실패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베노믹스 미완성이다. 도쿄올림픽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고 그다음에 전쟁 가능국으로 헌법을 바꿔서라도 좀 변신하려고 했던 것도 실패했는데 이후 신임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개선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완전 해결은 아니라도 조금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까우면서 조금 가까운 나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스가 관방장관이 유력하게 떠오르면서 아베 노선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대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시죠. 자, 국내 경제 뉴스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약발 2개월 만에 끝. 7월 소비 6% 감소, 투자 2.2% 감소.
네, 국내 경제는 올봄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를 불과 2개월 정도에 그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31일, 8월 31일 발표한 2010년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통계청이 매월 그 전달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는데 전월보다 0.1%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긴 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1.6%, 서비스 생산은 0.3% 늘면서 증가세에는 도움을 했는데 그 광공업 생산에서는 자동차 생산이 많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보험 생산도 전월보다 2.2% 증가해서 조금 그 증가세를 이끌어주는데 도움은 됐지만 반면 소비는 6% 감소했습니다. 그 3월 달에 0.9% 감소 이후에 재난지원금으로 계속 뭐 지자체에서 준 것도 있고 정부에서 준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4, 5, 6월 달 계속 증가세를 좀 나타나다가 4개월 만에 크게 감소를 나타낸 거죠. 5, 6월 달에 긴급재난지원금이 90%가량 소진됐고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도 6월부터 축소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로 통계청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소비 판매는 오히려 0.5%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냥 소비는 연평균적으로 생각하면 코로나 위기에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과 비교하면 뭐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그나마 약간 늘어났다. 설비 투자는 전월보다 2.2% 감소해서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경기 지수 상승은 2달 연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통계들은 그 8월 중순에 그 코로나 확산 그 광화문 집회하고 교회들 중심으로 늘어난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8월 그 통계가 9월 달에 나올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하네요. 엊그제 원포인트 코칭은 뭐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다 예상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재난지원금 효과를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 5, 6월과 7월 효과를 비교했을 때 5, 6월에 재난지원금의 90%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신호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추측도 있었지만 소비는 지난 대비는 양호하고 6월 대비 감소했고 투자 축소가 문제이긴 한데 수출도 회복세이고요. 7월음에 8월은 걱정된다. 근데 재난지원금 효과가 2개월 정도 만에 이제 멈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자생적인 부분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한 부분은 자생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단기간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경제, 어떤 인위적인 자생경제가 계획경제보다는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느끼게 된 그런 시간이었고 앞으로 또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백신을 통해 가지고 심각 단계가 좀 많이 완화되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들은 소비를 포함해서 투자 모든 경제 전반에 위축으로 가져오지 않을까. 코로나 백신 사용 시기까지 어떻게까지 유지하고 이걸 개선시키느냐 이 문제가 이제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궁금하신 경제금융용어 돈과 관련된 고민, 재무상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고요. 또 혹시 구독에 좋아요에 꾹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